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진우입니다. 30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의 몸을 들여다보며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시죠? 물을 마셔도 속이 메말라 있고 손발은 시렵고 기운은 안 돌아오고 혹시 내가 수분이 부족한 걸까? 체온이 떨어진 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따로가 아닙니다. 몸속 물이 빠져나가면 체온도 함께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몸은 물을 더 못 붙잡아요. 결국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속이 씻고 잠도 잘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물만 마셔도 피곤한 이유, 그리고 그 피로를 막아줄 따뜻한 음식과 습관, 그 두 가지를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물을 그렇게 마셔도 목이 마르고 기운은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여쭙죠. 혹시 속이 너무 차가운 건 아닌가요? 몸은 마치 화로 같아요.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이 따뜻하게 머물 수 있어야 비로소 힘이 납니다. 그 불을 다시 지피는 게 바로 체온이고 그걸 지켜주는 게 음식과 습관이에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밥상 위에 있는 음식, 잠들기 전 손 따뜻하게 감싸는 습관, 그런 아주 쉬운 실천들이에요.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몸 안에 다시 따뜻한 불을 지피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분에게 따뜻한 하루를 건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물만 마셔도 피곤해지는지, 그리고 그 물을 몸에 붙잡아두는 음식은 무엇인지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마셨는데도 자꾸 입이 바짝 마르고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으셨죠? 많은 분들이 그럴 때 물을 더 마셔야겠다 하고 컵부터 찾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을 마셔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하루에 물을 2병씩 마시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이유는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니라 몸 안이 차가워졌기 때문입니다. 속이 식은 채로 물만 마시면 그 물은 몸속을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흘러나가 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논밭에 물은 주는데 흙이 얼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뿌리에 닿기도 전에 겉에서 고이고 결국 말라버립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속이 차가운 상태에서 물만 들이부으면 그 물은 세포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빠져나가기만 해요. 몸이 따뜻해야 물이 물처럼 작동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살 할머니도 그런 분이셨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니까 하루에 2리터는 꼭 마셨어요. 그런데도 늘 입이 마르고 밤에 화장실을 5번씩 가신다 하셨어요. 몸에 물은 넘쳐 흐르는데 정작 안은 텅 빈 느낌이셨죠. 그래서 제가 드린 조언은 딱 하나였습니다. 찬물 말고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먼저 드셔보세요. 그리고 고구마를 작은 크기로 쪄서 하루 한 번 꼭 드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선생님, 밤에 화장실 가는 게 2번으로 줄었어요. 요즘은 입도 안 마르고 아침에 덜 피곤해서 눈이 저절로 떠져요. 된장국, 고구마, 바나나? 이 음식들은 그냥 식재료가 아닙니다. 몸을 안에서부터 덮여주는 작은 아궁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혈관을 풀어주고 물이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몸 안은 여러 가지로 힘들어져요. 피가 잘 돌지 않아서 손발이 시리고 기운도 금방 빠져요. 그리고 갈증은 계속 생기죠. 왜냐하면 몸은 안이 차가우니 물이 안 들어온다고 판단해서 계속 갈증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물만 마시는 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3살 김영자 할머니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입이 바싹 말라요 하셨는데요.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할머니, 주무시기 전에 발만 따뜻하게 해보세요. 뜨거운 물에 10분, 그 다음에 면약말 하나 신으세요. 그렇게 한 달 실천하신 후 신기하게 아침에 입이 안 마르네요. 하고 웃으셨죠? 사실 발은 몸 전체 체온의 밑바닥입니다. 거기만 덮여도 몸 전체가 따뜻해져요.
이걸 비유하자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집 전체가 데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발은 그 아궁이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음식을 고를 때도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자란 음식, 국물 있는 음식, 따뜻하게 익힌 음식. 이 세 가지가 몸을 덮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미지근한 보리차, 된장국, 조림 반찬 하나? 이런 것들이 속을 살살 풀어주고 몸에 수분이 머무르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모든 걸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단 한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 찬밥 대신 국 있는 식사 한 끼, 그리고 자기 전 발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논밭처럼 정성 들인 만큼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물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흙을 덮여야 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물보다 먼저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본론에서는 그렇게 따뜻해진 몸이 어떤 방식으로 피로를 없애고 질병을 막아주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봐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몸이 따뜻해진다는 건 단지 포근하다는 느낌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 안의 모든 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 이상 높아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체온은 우리 몸의 방어력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체온이 1도만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추운 날 밖에서 입이 얼면 말하기 힘든 것처럼 우리 몸속 면역세포들도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평소엔 이겨냈던 바이러스나 염증, 심지어 하루에 수십만 개씩 생기는 암세포까지도 그대로 놔두게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은 원래 따뜻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 일부러라도 체온을 지키고 올려야 해요. 체온이 낮아지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혈관이 수축합니다. 쉽게 말하면 넓은 물통에선 물이 잘 나오지만 좁은 빨대론 물이 막혀 흐르듯이 혈관이 좁아지면 피도 잘 돌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손발이 시린 걸 넘어서 심장과 뇌에 피가 덜 가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계속되면 혈압은 올라가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의 위험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는 심장질환과 중풍 환자가 많아지는 이유도 바로 체온과 혈관 때문이에요. 제가 진료했던 71살의 박순희 할머니는 겨울만 되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청진을 해봐도 검사상 문제는 없는데 증상은 계속됐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할머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낮에 햇볕 뜰 때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처음엔 별 효과 없다고 하셨지만 3주쯤 지나고 나서 이상하게 가슴이 덜 답답하고 손끝도 따뜻해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햇볕을 받으며 걷는다는 건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라는 논에 햇빛과 물을 동시에 주는 일이에요. 햇볕은 피부를 통해 열을 전달하고 가벼운 걷기는 혈액을 온몸으로 돌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소화 기능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소화도 안 되고 배도 더부룩하고 속이 자꾸 냉하다는 표현을 하시죠? 그건 소화기관도 혈액이 잘 안 돌고 기운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사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찬 김밥, 찬 밥, 찬 나물들 이런 것들은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 들수록 속을 더 차게 만들고 기운을 꺾어요. 그 대신 국물 음식, 익힌 채소, 데운 반찬이 속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열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마치 냉장고 안에 있는 흙을 햇볕에 말려주는 일과 같아요. 예전 진료실에 오신 82살 이기남 할아버지는 요즘은 밥을 먹어도 속이 차갑고 잠도 안 와요. 하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드린 조언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자기 전 따뜻한 생강차 반잔, 다른 하나는 하루 한 번 미역국 같은 따뜻한 국을 드시는 거였어요. 그분이 한 달 뒤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강차 하나로 이렇게 잠이 잘 오는 게 신기합니다. 할아버지는 그걸 속에서 뭔가 피어오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속에서 피어오르는 열기, 그게 바로 몸을 살리는 체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쉬운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등을 따뜻하게 하는 것. 목과 등은 우리 몸의 중심 열기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여기만 따뜻하게 해도 온몸이 덜 시려워져요. 외출할 때 목도리 안에 조끼 하나만 더 입으셔도 몸의 온기가 훨씬 오래 갑니다. 마치 겨울 아침 시동도 안 걸린 차를 억지로 출발시키는 것과 잠깐 예열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차의 차이와 같아요. 따뜻한 몸은 부드럽게 움직이고 기능이 오래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 1도 올리는 습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익힌 음식, 햇볕 아래 산책, 족욕, 그리고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몸을 스스로 회복시키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덮인 몸이 어떤 전환점을 만들고 마침내 삶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걱정하는 과한 체온 상승에 대한 오해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도 시장을 잘 다녔는데 요즘은 그냥 문 여는 것도 겁이 나요. 83살 신명자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이 차가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따뜻할 때 제 역할을 가장 잘해요. 그런데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먼저 약해지고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하고 호흡도 얕아져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움츠러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는 더 두드러져요. 몸이 차가우면 소화도 안 되고 밤엔 잠도 자주 깨고 별일 없어도 자꾸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신명자 할머니께 제가 제안 드린 건 간단했어요. 아침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점심엔 국 있는 식사, 자기 전엔 발을 꼭 덮고 주무시기.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3주쯤 지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요. 뭔가 다시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주가 놀러 왔는데 제가 먼저 같이 나가자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체온이 올랐을 때 생기는 진짜 전환점이에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단순히 감기를 덜 앓는 게 아닙니다. 몸속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시작하고 심장은 편안하게 뛰고 속은 부드럽게 풀어지며 밤에는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익힌 음식, 따뜻한 물, 발 덮기, 햇볕 아래 걷기. 이 4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몸이 먼저 반응하고 삶이 점점 바뀝니다. 그리고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열이 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찜질방에서 갑자기 몸을 달구는 게 아니라 햇볕 아래서 걷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조금 덮고 자는 생활 습관으로 천천히 올리는 체온은 우리 몸의 가장 이상적인 온기예요. 이건 마치 장작불 위에 나무를 천천히 올려 계속 은근한 불길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우리 몸의 진짜 회복을 돕는 비결이에요. 몸이 따뜻해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걱정도 줄고 움직임도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다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아주 작고 쉬운 실천입니다. 그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를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할 땐 물만 마셔서는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소금도 함께, 그리고 몸을 덮이는 습관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노년의 삶을 더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만나며 느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따뜻한 물 한 잔, 소금 한 꼬집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양말 신고 자기, 국 있는 식사 한 끼.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 몸을 살리고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힘이에요. 지금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보리차 한 잔, 조개국 한 숟가락, 햇볕 아래 걷기. 몸이 먼저 반응하고
그 반응이 여러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요, 정말로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돌봐주는 만큼 바뀌고 따뜻하게 해주는 만큼 살아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걱정 많으신 분들께 꼭 한번 전해주세요. 물 한 잔, 소금 한 꼬집, 따뜻한 하루가 그분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한 첩 채널은 노년을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 한 첩이 전하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처방, 누군가의 몸과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바라며 귀한 당신께 한 첩 드리고 갑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해 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